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무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공포 분위기가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공포도 공포지만은 혐오 바이러스도 아주 급격하게 맞습니다. 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골랐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온통 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 중국인에 대한 그야말로 이 근거 없는 혐오의 언어들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뉴스 댓글창에 달린 말들 보면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네. 뭐 긴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위생 담론, 그러니까 이른바 위생을 둘러싼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위생을 둘러싼 이 논의들은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한국이 근대화가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이 식민지가 될 나라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쟤들은 더럽고 불결하다는 이미지를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거죠.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간행된 책들, 특히 사진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도 그렇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눈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미지화함으로써 조선인들은 더럽고 불결한 족속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스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2015년이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한 이 위생 담론을 대단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유포하는 걸 보면서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바이러스는 창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세계 의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묵시록적 공포 상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종말론적인 공포 상태로 몰고 갔었죠. 네.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사람들은 이 희망을 갖고 대처하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네. 그 과정들을 이 소설로 가장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작품 골랐습니다. 네. 이 알베르 까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까미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죠. 네. 이방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즈프의 신화도 있고요. 그리고 적지와 왕국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전락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멋진 작품들이 많고요.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알베르 까미의 대에세이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까미 전집이 나와 있으니까 까미 마니아들은 도서관에 가셔서 까미 전집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책벌레가 되는 계기 아닐까. 어제 알베르토 망구의 소개해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책벌레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이방인과 함께 까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소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페스트입니다. 이 페스트는 어느 날 프랑스의 오랑이라는 도시에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도시가 봉쇄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무한히 봉쇄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 인적이 사라진 이런 유령의 도시처럼 보이던데, 지금 그곳에 갇혀 있는 우한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이 패스트의 배경이 된 오랑의 시를 보면은 간접적으로 아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는 우한 폐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되자비 같은 게 있었어요. 1930년대, 40년대 역사나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이 1937년에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37년 말 38년 접어들면서 중국의 그 우한, 삼진 쪽을 함락시키거든요. 그게 식민지 시대 신문을 대대적으로 장식합니다. 이제 일본이 중국을 먹었다, 뭐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 우한 그 함락 그 기사와 이번 우한 그 봉쇄 기사가 겹치면서 저한테는 어떤 기묘한 되잡이처럼 와닿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이 오랑이 이른바 감옥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 오랑 시민들은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패스트와 싸움을 벌입니다. 패스트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많은 인물들 중에 패스트를 대하는 4가지 정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일은 패스트든 뭐든 이 일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그 랑베르라는 기자가 등장하는데, 외부에서 온 기자입니다만은, 기자는 이건 당신들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회피형 또는 도피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는 잠시 내가 머물러 있을 뿐 나의 행복이나 내 사랑은 저 먼 곳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이 소설이 던지는 중요한 물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신부가 보여주는 태도인데요. 이른바 초월적 태도입니다. 이런 패스트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은 하늘의 징치라는 것이죠. 네. 인간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걸 넘어설 것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인공 이 류에, 이 베르나르 류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에서는 리우라고 옮겼는데요. 김호영 선생은 이 리우처럼 이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리우나 다른 예를 들면 장타루 그리고 그랑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패스트라는 전염병과 싸우는 사람들. 정말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으로는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점점 확산해라 하면서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사회 혼란을 바라는 사람들? 네, 없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들은 바가 아니라 제가 참조한 바로는 이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도 익숙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일본에서 어제 온 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중국인에 대한 그 혐오는 이미 있어 왔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지 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소설에서는 코타르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혼란 상황을 이용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을 역이용해서, 또는 모든 감시, 관리, 감독 체계가 조금 느슨해지겠죠. 다른 질병 통제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밀수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의 그 재난들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자도 많습니다. 호주 산불이 났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홍수가 났을 때 박수 치면서
환호한 사람들 시카고 곡물 시장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돈벌이가 된다면은 남의 재난이야말로 자신들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본가들에게 전쟁이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건대는 이 의사 리우와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랑이나 장타루나 그리고 그 늙은 의사 카스텔 같은 사람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재난 또는 재앙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이 소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자연을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생각하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지 않습니까? 조금 겸손해지면서 이런 그 공포의 이런 재난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하나하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을 펼치면 몇 군데만 짧게 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옵니다. 뭐 예고하고 이런 전염병이나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장들과 창고들이 수백 마리 가 넘는 쥐의 시체들을 토해내면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페스트라는 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떤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 재앙을 어찌할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 재앙에 관한 상념을 펼치고 있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재앙이란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앙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재앙이 항상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악몽에서 악몽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쪽은 사람들, 그것도 첫째로 휴머니스트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들이 딴 사람들보다 잘못이 더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겸손할 줄을 몰랐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직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재앙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추측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사업을 계속했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고 제각기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미래라든가 장소 이동이라든가 토론 같은 것을 금지시켜버리는 패스트를 어떻게 그들이 생각인들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지만 재앙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네. 재앙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데려가고 이런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조금은 이 자연 앞에서 좀 겸손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뭐 바람 아닌 바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그 문장들뿐만 아니고 이 책에는 이 철학적인 뭐랄까 사유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로도 흥미진진하지만은 재앙과 이 재앙에 대처하는 인간의 행동 양식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넬루 신부의 연설인데요. 파넬루 신부는 초월적 태도를 취하는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이건 신의 징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 파넬루 신부가 이 패스트를 바라보는 관점 잠깐 보죠. 네. 오늘 패스트가 여러분에게 관여하게 된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이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곳간 속에서 가차없는 재앙은 집과 나달을 가리기 위해서 인류라는 밀을 타작할 것입니다. 나달보다는 집이 더 많을 것이며
선민들보다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신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악과 타협해 왔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성스러운 자비 위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서 충분했고 모든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회개를 하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가장 쉬운 길은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밖의 것은 신의 자비로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 위로 그 연민의 얼굴을 보여주시던 신께서도 기다림에 지치고 그 영혼의 희망에서 실망하사 마침내 외면을 하신 것입니다. 신의 광명을 잃고 우리는 바야흐로 오랫동안 패스트의 암흑 속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신의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징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뭐 종교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달과 이 지푸라기의 비유는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들이 너무나 오만방자한 나머지 패스트라는 징벌이 내려졌다는 게 파누르 신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내를 찾아서 저 먼 곳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오랑의 사태를 피하고자 했던 랑베르도 그렇고 파누르도 그렇고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대하면서 패스트와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대단히 감동적인데요. 패스트가 덮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패스트에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이 한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기로 하죠. 네. 또한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이번 이 유행병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있다면 당신들 편에 서서 그 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피고 있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품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정직한 사람, 즉 거의 누구에게도 병독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와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리유를 중심으로 해서 랑베르나 파누르 신부 등등이 연대해서 패스트라는 재앙에 대결해 가면서 또 희망을 타진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대미를 장식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랑인데요. 이 그랑은 뭐 평범한 그냥 나이 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의를 가지고 이 패스트라는 재앙과 싸워나갑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 그랑이 한 아주 멋진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제일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패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만사가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으련만. 이 문장입니다. 오늘의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패스트가 생겼으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패스트 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막아야 한다는 게 뻔한 이치죠. 근데 우리 그랑은 만사가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했으면 그것과 싸우는 데 집중해야지. 여기에서 정치적인, 문화적인, 민족적인 혐오에 기초한 얘기들이 퍼져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아주 뒤틀린 민족주의적 감성들을 퍼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양이죠. 저는 그건 우리가 대단히 신중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그 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게 옳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위생을 문제 삼아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의 대처는 잘 해야겠지만 말이죠. 개인의 차원에서나 당국의 차원에서나.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음습한 상황에서 알베르카미의 페스트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인류의 재앙과 인간의 태도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페스트는 전쟁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 덧붙여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